이곳은 남동구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그런데 범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는 이분은 과연 누구시죠?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이분이 궁금하시다고요? 자동차 정비 명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휴먼인천 이나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죠. 그렇다면 자동차가 아프면 어디를 가야 할까요? 네, 바로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오늘은 50년 동안 자동차의 생명을 불어넣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정비 명장 박병일 명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자동차 명장 박병일입니다. 현재는 이제 한국 마이스터연합회 이제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연장 차량기술연구소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모든 인생을 자동차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떻게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 시작이 좀 궁금합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이제 걸어 다닐 때 이제 그 한마디로 집이 멀었거든요. 설린중학교에서 봉천동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중간에 쉬는 데가 대방동이었는데 네. 대방동에 거기는 버스 회사, 택시 회사, 정비 공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들이 고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신기하니까 우리 계속 쳐다봤고 네. 아침에 출근할 때 걸어갔던 그 차가 다 죽었던 차가 우리가 학교 끝나고 오면 살아서 시동 부릉 걸리는 이 소리. 네. 이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라서 그냥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정비 공장장을 제가 얼굴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기술 좀 배우게 해달라. 네. 그랬더니 그러면 점심 한 끼 먹여주는 조건, 그다음에 봉급은 없다 했어요. 정말요? 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네. 오케이 했고 이제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쯤 지났는데 저를 가르쳐주는 옛날 기술자, 지금 말하는 반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느 날 창고에 데려가는 거예요. 오일 창고. 창고에? 예, 오일 네. 창고에. 네. 근데 불을 딱 끄는 거예요. 그러더니 냄새를 맡다 그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근데 냄새를 맡았지만 대강 뭐 쓰다 달다 뭐 아니 냄새가 고약하네 뭐 이런 건 알았지만 무슨 오일인지 못 맞췄거든요. 약간의 이 사람이 화가 난 투로 입 벌려 인마 이렇게 입을 찍어줬어요. 첫 번째 오일, 두 번째, 세 번째. 무슨 오일이냐를 계속 했는데 저는 하나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불을 딱 켜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일아, 내가 말이야 기름밥 28년 먹는 동안에 나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너는 절대 기술자가 안 돼. 왜? 네. 자, 기술자가 되려면 오감을 쓸 줄 알아도 머리 쓸 줄 아는데 너는 딱 눈으로만 보고 그것만 할 줄 아니까 너한테 맞는 직업은 장사가 맞겠다. 장사. 네. 그때부터 저 왕따였어요. 흔히 요새 말하는 왕따. 근데 뭐 이미 학교 그만뒀지 우리 집안 사정 아는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책 하나를 제가 보게 되는데 꿈은 버리지 않으면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은 누구한테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에 갑자기 감동이 딱 온 거예요. 네. 우리 말에 무슨 갑자기 내 가슴에 뭔가 딱 인쇄가 되는 느낌? 네. 뜨거워지는 거죠. 나도 그래. 해봐야겠다. 뭐 이런. 이 사람 30년 걸었다는데 나 30년 안 하네. 네. 내 여기 이 바다에서 한번 끝장 보겠다. 최고 기술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니까 조금 힘이 덜 들었어요. 그래서 네. 하나 느낀 게 확실한 꿈을 가지면 힘이 덜 들구나 라고 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자동차가 이렇게 될지는 몰랐고 내 입에서 무슨 기술 배우려고 하는 말에 자동차요 이랬거든요. 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할 수 네. 있는 게 없잖아요. 돈 네. 있고 백 있고 학벌도 없는데 기술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돈이 제일 안 들어가는 거. 공부하는 거. 네, 또 박병일 명장님의 이름이 또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유가 1999년 급발진 사고가 유행하던 당시에 나빠진 사고 원인을 분석하셨고 또 독일 비사 차량의 화재 사고 원인도 밝혀내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밝혀내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들려주시죠. 이제 1986년도에 전자엔진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시작했고 1998년, 99년도에 뉴스만 틀면 이제 급발진 뉴스가 나왔어요. 자동차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옛날 차를 가지고 인터뷰하는 거고 네. 요새 시대가 변한 차에 대한 전자제어엔진에 대한 거는 잘 안 맞는 이론들을 많이 펼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현장의 필드에서 네. 차를 고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이론 안 맞는다 그랬고 그럼 저거 오늘 내가 한번 밝혀볼까? 라고 했었고 제가 그래서 대학 교수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자동차 만든 사람도 지금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데 네가 고치는 사람이 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왜 하려고 그러냐. 그때가 이제 1999년도면 IMF 때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내가 이제 뭐 땅 같은 거 살려고 돈을 좀 모아놨던데 제가 차를 샀어요. 차를 달 때 사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일산에 거기 이제 그 공영 주차장 가서 밤에 이제 실험을 했는데 석 달 만에 원인을 찾았죠. 제가 왜 했냐면 세계에서 아무도 못 밝혔다 하니까 갑자기 흥미가 생긴 거예요. 네. 이런 거죠. 단순하게. 세계에서 아무도 못 밝혔는데 내가 밝히면 너 최고 기술자 인정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현장 기술 플러스 이론 접목하고 실험을 통한다면 꼭 뭐 연구소만이 실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각자 궁금한 걸 풀면 뭔가 국가에도 이익이 되고 또 개인적도 이익도 되고 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반전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고 꿈만 꾸면 할 수 있어.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급발진 사고가 사실 나의 실수도 또 남의 실수도 아니고 사실 자동차 제조회사의 책임을 좀 가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굉장히 좀 드물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급발진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왜냐면 자동차 역사가 올해 137년이에요. 1886년도에 이제 나와가지고 시작됐는데 100년 동안은 급발진 없었죠. 네. 자동차의 센서와 컴퓨터가 작동되면서 이제 급발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급발진 뉴스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자, 2000시 이하가 급발진 생겼다는 뉴스는 별로 못 볼 겁니다. 거의 대부분 2000시 이상 차가 급발진 생겼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2000시 이상은 편의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게 많다는 얘기고 2000시 이하는 그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확률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센서와 컴퓨터가 있는 한은 이제 급발진이 생기니까 그래도 이 급발진이 있다는 건 이제 알았으니 이걸 줄이는 방법. 근데 이제 그걸 국가에서 또 누가 얘기하면 이게 또 진짜 있네? 이렇게 인식할까봐 이게 그런 말을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급발진 50%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시동을 한 번에 걸잖아요. 네. 부릉. 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도 한 네. 번에 부릉 누르잖아요. 네. 그럼 안 됩니다. 자, 뭐냐면 시동은 두 번에 나누어 거는 거예요. 키 타입은 1단만 딱 넣어. 그러면 계기판에 불이 쫙 들어오잖아요. 네. 경고등이 탁탁탁탁 꺼지잖아요. 네. 그때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는 거고. 요새 나 보탕 타입이잖아요. 네. 브레이크 밟지 말고 보탕 한번 눌러. 그러면 이제 또 경고등이 들어오고 네. 내비게이션의 지도가 탁 나오잖아요. 네. 그 자리가 전자제품 부리가 탁 잡으면 그때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리면 아마 그 급발진 50%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배터리 점프할 때 보험회사 뭐 시동 걸릴 때 그때도 스파크가 안 생기도록 점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엔진룸에는 센서라든 컴퓨터가 배선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굉장히 청소를 잘해줘라 이런 거. 왜냐면 전자는 온도에 약하고 습도에 약하고 진동에 약해요. 네. 근데 엔진 안에 다 그게 적용이 돼. 엔진 열 높지, 습도 차지, 그렇죠? 네. 먼지 많지. 네. 근데 의외로 본인 안 열고 청소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고 시동을 걸리면 꼭 워밍업을 해라. 봄, 여름, 가을, 겨울 1분, 겨울에 3분. 터보, 네. 터보 달리면 5분 정도의 워밍업 한 다음에 이렇게 가면 급발진을 더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건 좀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부분인데 본인의 자동차를 좀 운전하면서 내 차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좀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금방 알죠, 우리는. 금방. 네. 일단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 뭐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 진동도 있고 소리도 있고 냄새. 그러니까 자동차에 데이터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에 내는 거는 운전자한테 알기 위해서 계기판에 경고등이 네. 들어오지만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왔더니 이미 고장 난 거고 네. 그 전에 우리는 알게 되죠. 왜냐면 네. 어떻게- 그 구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일단 냄새.
뭐 고무 냄새, 가죽 냄새, 식초 냄새, 단 냄새.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새 중에 두 가지만 아세요. 또 이것도 정보를 드려야지 우리. 네네. 자, 자동차 타고 다닐 때 두 가지 냄새 꼭 조심하셔야 돼요. 식초 냄새 난다, 차 안에서 갈 때. 식초 냄새. 그러면 충전계통 배터리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네. 그다음에 단 냄새. 이게 엿기름 냄새 단내 있잖아요. 조청 같은 네. 조청을 모르시겠다 잘. 가래떡 찍어 먹는 조청. 오케이. 네네. 그럼 단 냄새, 네. 그럼 부동액이 새는 거예요. 냉각수. 네. 그럼 엔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내와 식초 냄새는 무조건 정비업소 간다. 그거 말하시면 돼요. 근데 뭐, 네네. 뭐 가죽 타는 냄새는 핸드브레이크, 나이닝 나는 타는 냄새, 뭐 고무 타는 냄새, 벨트 뭐 이런 거 있거든. 근데 그건 너무 오르니까 네, 딱 네. 냄새 두 가지만. 두 가지 냄새를. 단내와 네네. 식초 냄새라는 건 자동차에 치명적이니까 네. 무조건 정비업소 가서 정비를 받아서. 한다. 네네. 이런 얘기. 그다음에 또 네. 내 차가 앞으로 불 날까 안 날까 네. 이런 것도 하려면 네. 요새 엔진룸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100도, 120도, 지금 150도, 200도 넘어가니까 자기가 주차했던 자리를 한번 꼭 뒤돌아봐야 돼. 자기가 밤새도록 세웠던 차를 딱 빼면 거기 흔적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뭐 오일 떨어지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네. 연료 떨어지는 흔적, 부동액 샜던 흔적, 또 오일 떨어진 거, 빨간 거, 노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무조건 정비소서 가야지. 거기 떨어질 정도면. 네. 그러면 흘러가 왔기 때문에 높은 열에서 화재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끔 자기 차가 주차했던 뒤태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고장 나지 않게, 화재가 네. 나지 않게 하는 거다. 그다음에 전기차도 많잖아요. 네네. 전기차는 될 수 있는 급속 충전을 하지 말고 보통 충전을 해라. 7, 8시간. 우리 핸드폰 똑같잖아요. 네네. 천천히 충전시키는 건 배터리가 오래 가는데 급속 충전하면 한 시간만 가득 찰 때 네. 얼마 한 1년만 지나면 이제 자꾸 충전량이 줄잖아요. 네. 똑같아요, 자동차도. 그러니까 네. 전기차는 충전을 대수 급속 충전하지 말고 보통 7, 8시 출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하고 만약에 급속 충전할 수밖에 없다면 한 번씩 걸러라. 아니 우리가 똑같잖아요. 왜 급속 충전하지 말냐면 우리가 밥을 천천히 먹을 때와 빨리 먹었을 때 체할 확률이 어디가 높을까요? 빨리 먹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자동차 급속 충전하지 말라는 거야. 네. 뭔지 알겠죠? 네. 뭔지 알겠죠? 네네. 네. 네. 굉장히 꿀팁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병일 명장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 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는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명장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